이른바 짝퉁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대한민국. 정품 시가 150억에 달하는 위조 상품 유통 현장 적발. 어디에서? 서울 세관에서 나왔고요. 아, 세관이요? 왜요? 짝퉁. 위조 상품을 판매한 범인은 평범한 동네 옷가게 주인이라는데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때이른 한파와 폭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서의 사고 위험성은 매우 높은데요. 폭설로 인한 사고 현장과 그 대비책, ECN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추운 겨울, 사람들을 더욱 움츠러들게 하는 경제 한파. 불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사람들이 있다는데 거기 지갑이 다예요. 어마어마한 양의 위조 상품을 유통시킨 이들의 범죄 행각을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위조 상품 관련 범죄.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훔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인데요. 과연 시민들은 위조 상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근데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런 것도 다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냥 명품 같은 거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약간 저렴하게 파는 거니까 서로한테 이익이 될 수 있고 괜찮다고 봐요, 저는. 그냥 진짜가 너무 비싸서. 돈이 없어요. 네. 그 기분 내고 싶어요, 이렇게. 모르는데 뭘.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데. 위조 상품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본부 세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평범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정주부가 인터넷 카페에서 위조 상품 약 정품 시가 150억 원어치를 그 회원들에게 판매한 사건입니다. 공동 구매 카페라는 것을 이용을 했는데 그 고정된 단골도 있었고 그런 고정된 단골을 통해서 입소문을 통해서 위조 상품이 많이 판매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인터넷 카페를 통해 위조 상품을 판매한 가정주부에게 물건을 공급한 업자가 있다는데 첩보를 입수한 세관 직원들이 현장으로 출동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동네에 한두 군데쯤 있을 법한 평범한 옷가게 같은데요.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어디서 오신 거예요? 어디에서? 서울 서울 세관에서 세관에서 나왔고요. 세관이요? 왜요? 짝퉁 판매해가지고. 아, 지금 장사 안 하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영장 우리가 집행할 테니까. 네. 아, 지금 장사 안 하고 있는데.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놔두세요. 네. 손 대지 마세요. 외부 연락하지 마세요. 손 내지 마세요. 지금은 장사를 하고 있지 않다며 당황한 듯 변명하기 바쁜 옷가게 주인. 그러나 그 말이 무색하게 매장 곳곳에서 위조 상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창고에도 수북하게 쌓여있는 위조 상품들. 그러나 뉘우치기는커녕 여전히 변명만 일삼고 있는데요. 인터넷 판매 같은 거는 안 했다. 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진짜 가진 거 딱 하나도 없어요. 그냥. 판매한 금액만 13억 원에 이르는데 정품 시가를 따졌을 때는 약 150억 원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매 대금들을 본인 명의를 이용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 명의로 이용해서 자신의 신분을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옷가게에서 발견한 위조 상품들을 전량 압수한 뒤 피의자의 집으로 향하는 세관 직원들. 이렇게 많은 물량을 판매하고 있었다면 확보한 위조 상품들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했을 텐데요. 피의자의 집이 그러한 장소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거기 지갑이 다예요. 네, 그게 다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방에서 대량으로 발견된 이른바 짝퉁 지갑과 벨트. 언뜻 보면 진품인지 가품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보일 정도인데요. 물건을 가져다 파는 것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주문까지 받았던 피의자. 위조 상품 유통으로 인한 전과까지 있지만 여전히 판매 행위를 계속해왔던 겁니다. 전량 압수된 위조 상품들을 세관의 압수물품 보관창고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신발부터 가방, 지갑 등
한눈에 보기에도 어마어마해 보이는 양의 위조 상품들. 현장에서 압수했던 약 2,000여 점 정도 되는 가방, 또 신발, 선글라스, 그리고 기타 액세서리가 있었는데요. 약 2,000여 점 정도 됩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네, 정품 시가로는 약 10억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조 상품들. 일반 소비자들은 과연 위조 상품과 진품을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네. 너무 진짜 정교하긴 한데 참 진짜 같으네. 중국인가 베트남에서 가져왔다는 건 봤는데 보기는 멋있어 보이더라고. 무심코 사용하는 짝퉁 상품 하나가 진정 상품권 업자들에게는 크나큰 생산 의지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서 구매하실 때도 꼭 진정 상품만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이 절도죄에 해당하듯이 누군가의 지적재산권을 훔쳐 위조 상품을 만드는 건 역시 명백한 범죄 행위인데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서지 않아 짝퉁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역시 누군가의 소중한 재산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5일 온 세상이 흰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서울의 12월 초순 적설량으로는 3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거기에 한파까지 이어지면서 도로가 얼어붙어 교통사고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폭설로 인한 사고 현장들, 이슈엔 현장이 취재했습니다. 기습폭설과 한파가 서울 구석구석을 덮치던 지난 5일, 광진구 광장동의 한 오피스텔 앞에서 눈길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사 불러서 기다리고 있어.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건물 담을 부수고 정지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운전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승용차 2대도 이미 눈길로 인해 추돌한 상태였는데요. 현장이 급경사가 굉장히 심한 곳이었고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담벼락을 들이받고 정지한 상태였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5일 단 하루 동안 서울 지역 적설량은 7.8cm를 기록했는데요.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크고 작은 도로마다 각종 사고들이 속출했습니다. 5일날 15시경에 눈이 갑자기 폭설이 내려가지고요. 주택가 이면도로인데 차량통에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다져진 눈에 의해 가지고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담벼락에 있는 전신주에 부딪힌 사고였습니다. 운전하신 거 있어요? 눈길에 미끄러져 전신주와 추돌한 트럭은 옴짝달싹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프 등을 이용해 중랑소방대원과 운전자가 힘을 모아 트럭을 구조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번 사고는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면도로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큰 도로 같은 경우는 제설차가 다 제설 작업을 하고 염화칼슘 같은 걸 다 제설을 하면은 미끄러지는 걸 좀 방지하고 눈도 녹이고 하는데 이면도로는 개개인이 신경 써서 치우지 않으면은 그 상태로 계속 가기 때문에 개개인이 눈이 내리면은 수시로 서로 좀 귀찮고 힘이 들더라도 눈을 좀 치워서 빙판 되기 전에 방지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적은 골목길이나 이면도로는 초기에 제설 작업을 하지 않으면 빙판길로 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큰 도로에 비해 제설 작업에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많아 사고의 위험성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데요. 골목길 같은 데 제설은 초기 제설이 제일 중요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초기 제설을 위해서 이 취약 지역에 염화칼슘 보관의 집을 한 7,400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이 거의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제설을 할 때 염화칼슘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는 자기 집 앞에 눈은 자기가 쓸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조례를 해서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좀 참여가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더욱이 기온이 뚝 떨어지는 저녁이 되면 도로는 더욱 위험천만해집니다.
도로 위의 눈이 순식간에 얼어붙어 빙판길로 변하기 때문인데요. 밤새 미끄러워진 빙판길은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이어집니다. 지난 6일 새벽 2시 30분경 성동구 옥수동에서 택시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로 운전자와 승객 모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면도로나 골목길 등은 제때 제설 작업을 하지 않으면 쉽게 불편화되어 접촉사고나 낙상 등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탑차가 걸렸대요. 끌어올려달라고. 특히 여느 때보다 이르게 찾아온 한파로 쌓인 눈은 더디게 녹고 있는데요. 지난 9일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트럭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사가 심한 빙판길에 주차된 차량을 다시 운전하려던 중 미끄러지면서 벽을 들이받은 건데요. 광진 구조대원들이 차량을 끌어올려 안전하게 조치했습니다. 제가 물건 배달하다가 그 앞에 물건이 있어가지고 옆에 갔는데 차가 갑자기 미끌려버려요. 내려가가지고 이틀 동안 일을 제대로 못 했는데 이제 좀. 최근 이례 없는 한파가 계속되고 이달 들어 나흘 동안 눈이 오는 등 폭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폭설 때 서울에서 사용한 제설제만 17,000여 톤. 이럴 때일수록 빙판길에서의 안전운전, 이면도로의 제설 작업 등 관계당국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대처법이 필요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3cm의 눈이 왔어요. 근데 올해는 그 12월 초에 아마 11cm의 눈이 왔습니다. 그래도 또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눈이 더 많이 오고 더 추워진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내 집 앞, 내 점포의 눈은 내가 치운다는 그런 동참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겨울은 추위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매서운 한파와 폭설이 잦을 거라고 하는데요. 눈길에선 언제나 속도를 줄이는 안전운전, 그리고 내 집 앞, 우리 동네 골목길의 눈은 내가 먼저 치우기 등 현명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한 때입니다.